대한민국 가나를 1대0으로 눌렀다. 그런데 왜 이리 허탈한가? 서울 월드컵 경기장은 함성이 아닌 어색한 침묵으로 경기가 끝났다. 스코어보드엔 대한민국 1대0 승리, 분명 승전보였다. 하지만 팬들의 표정은 승리를 보고 온 사람들이 아니었다. 후반 이강인의 정교한 크로스 한 번, 그리고 A매치 데뷔전에서 터진 이태석의 기막힌 헤더. 그 장면 하나가 이날 한국이 보여준 공격 전부였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전반 슈팅 딱 한 개, 볼 점유율은 의미 있었는가? 빌드업은, 플랜 B는? 가나는 주축 몇 명도 빠진 팀이었는데 오히려 한국 골문이 더 위협받는 장면이 여러 차례 등장했다. 경기장 밖으로 나오던 한 팬의 말이 귀에 꽂혔다. 이겼는데 기분 안 좋은 승리도 있네. 바로 그거다. 결과만 보면 그럴듯하다. 하지만 내용까지 함께 본 이들은 이 승리를 그냥 승리라고 불러주지 않는다. 한국 축구가 요즘 어떤 흐름을 타고 있는지 이 한 경기는 그것을 잔인할 만큼 정확하게 드러냈다. 그래서 사람들은 지금 묻는다. 홍명보 감독 도대체 전술이 있긴 한가? 이 질문은 그냥 감정이 아니다. 한국 팬들이 오래도록 가슴에 묻어두었던 한 단어가 다시 상암에서 불려나오기 시작했다. 바로 무전술이라는 단어. 이제 문제는 단순하다. 왜 1대0 승리가 비판의 도구가 되었는가? 무엇이 팬들을 이 불편한 기분으로 몰아넣고 있는가? 그 답을 찾기 위해 경기를 세밀하게 뜯어볼 필요가 있다. 자, 이제 스코어와 내용 사이의 간극을 파헤쳐본다. 이겼는데 왜 이리 답답하냐? 내용 없는 승리의 민낯? 후반 18분, 오른쪽에서 올린 이강인의 크로스. 타점이 완벽했던 이태석의 헤더 골. 아름다운 장면은 딱 그곳 하나였다. 그 외에 우리는 무엇을 봤던가? 전반 슈팅 1개. 공격 패턴이라고 부를 수 있는 설계, 사실상 전무? 개인기 하나로 흐름을 바꿔야 하는 축구. 미드필더 지역은 계속 뚫리고 흔들림. 라인 컨트롤, 압박의 조직은 어디에도 없었다. 한국이 홈팀인지 아니면 어려운 원정 경기를 치르는 쪽인지 고개를 갸우뚱하게 만드는 순간들이 계속 반복됐다. 한마디로 정리하자 이기는 축구가 아니라 운 좋게 이긴 축구였다. 더 큰 문제는 반복성이다. 이번만 그런 게 아니라는 거. 오만전, 팔레스타인전에서도 기막힌 개인 능력이 나오지 않으면 경기 흐름 자체가 막히는 일이 계속되고 있다. 경기 후 홍명보 감독은 말했다. 실점하지 않았다. 긍정적이다. 물론 무실점은 좋다. 하지만 상대가 누구였는지 다시 떠올려보자. 가나는 핵심 선수들이 되고 빠진 상태였다. 공격의 날카로움도 떨어져 있었다. 그런 상대에게조차 흔들린다면 앞으로 다가올 더 강한 팀들과의 승부에서는 어떤 전술로 이길 수 있다는 말인가? 이 경기의 가장 불편한 대목은 바로 여기 있다. 승리에도 불구하고 무엇이 좋아졌는지를 누구도 말하지 못한다는 거. 전술적 전진이 없는 승리, 기적적인 한 장면에 의존한 승리, 그건 진짜 축구가 아니다. 그래서 현장의 야유는 결과가 아니라 내용에 대한 경고였다. 팬들은 이미 알고 있다. 이런 축구 언젠가 큰 대가를 치른다. 그리고 그날은 생각보다 빨리 올 수 있다. 이제 질문은 다음 단계로 넘어간다. 왜 이런 답답함이 계속될까? 왜 선수들이 이렇게 고생해야 할까? 왜 변한 게 없을까? 그 답을 찾으려면 결국 우리는 홍명보 감독이라는 이름을 이야기할 수밖에 없다. 무전술의 망령이 돌아왔다. 홍명보 축구 왜 또 그 자리인가? 한국 축구 팬들에게 무전술이라는 단어는 단순한 비난이 아니다. 말 그대로 트라우마다. 2014 브라질 월드컵 홍명보 감독이 남긴 가장 선명한 흔적은 멋진 장면이나 선방이 아니었다. 바로 선수들은 잘했다. 내 책임 아니다. 라는 인터뷰와 전술 실종으로 남겨진 참담한 기억이었다. 10년이 지났다. 홍명보는 K리그에서 우승도 해보고 전술가로 인정받는 순간도 있었다. 그래서 대표팀 사령탑으로 돌아왔을 때 많은 이들이 믿었다. 그땐 초짜였지만 지금은 다를 것이다. 하지만 가나전은 그 믿음을 산산이 깨뜨렸다. 어떻게 10년이 지나고도 같은 비판이 똑같이 반복될 수 있는가? 축구는 계속 진화해왔다. 아시아만 봐도 일본은 유럽형 전술을 완전히 자기 것으로 만들었다. 호주, 사우디, 이란도 조직적인 압박과 속도, 분명한 플레이 원칙을 기반으로 경기를 펼친다. 그런데 우리는 아직도 에이스가 한 방 해줘야 한다는 방식에 머물러 있다. 이것이 바로 홍명보 축구의 가장 큰 죄다. 이 공식이 또 반복된다. 홍 감독의 선발과 교체 패턴을 보면 항상 비슷한 얼굴, 비슷한 역할, 비슷한 실책이 반복된다. 문제는 그 선수들이 팀 전술 안에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 명확히 제시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압박 타이밍은 선수 개개인감,
빌드업 위치 선정도 선수 감각, 공격 전개? 이강인이나 손흥민이 뭔가 하겠지. 이건 감독이 아니다. 좋은 선수에게 맡기는 위탁 운영자다. 전술이 있다면 프로토콜이 있어야 한다. 라인을 언제 올리고 어느 공간을 노리고 언제 위험 관리를 하고 누구를 통해 찌를 것인가? 그런데 지금 대표팀은 모든 답이 선수들이 알아서 잘해야 하는 축구로 귀결된다. 그게 바로 해저 축구다. 결과가 나쁘면 당연히 비판이 있다. 하지만 결과가 나쁘지 않아도 비판이 터져나오는 상황, 이건 매우 심각한 신호다. 왜냐면 팬들은 알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의 승리가 미래를 보장하지 않는다는 것. 앞으로 상대할 팀들은 가나 2군보다 훨씬 강하고 준비가 잘 됐다. 우리는 지금 이 경기력으로 최종 예선 그리고 월드컵 무대에서 어떤 팀을 이길 수 있을까? 스코어에는 일이 찍혔다. 하지만 팬들은 이 승리의 0짜리 전술을 매기고 있다. 이제 다음 단계다. 가나전에서 드러난 구체적 전술 붕괴 요소들을 공격, 중원, 압박 구조 측면에서 정확히 짚어야 한다. 그리고 그 결론은 더 이상 피하고 싶어도 피할 수 없는 질문으로 향한다. 홍명보 감독 아래에서 한국 축구는 발전하고 있는가? 가나전은 단순히 부진한 하루가 아니었다. 한국 대표팀 전술 전체의 구조적 결함이 그대로 노출된 경기였다. 축구는 어떻게 득점할지의 계획이 명확해야 한다. 하지만 한국의 공격은 애초에 설계 단계에서 멈춰 있었다. 후방에서 측면으로, 측면에서 다시 횡패스, 수비 앞 라인까지 가면 더 이상 전진 불가, 패턴 플레이는 실종, 박스 진입은 개인 능력에 전적으로 의존. 그러다 보니 누군가의 한 방 없이는 단 1m도 전진하지 않는 축구가 되어버렸다. 이강인의 킥 하나, 이태석의 헤더 하나가 전술을 대변하면 그건 우연이지, 준비가 아니다. 더 뼈아픈 부분은 기존 강점이던 빠른 전환 공격이 사라졌다는 점이다. 빨리 공격할 수 있는 순간조차 라인을 올리지 못하고 경기 템포를 스스로 늦추며 상대의 수비 재정비 시간을 선물했다. 공격이 아니라 시간을 끌며 상대를 기다리는 축구. 능동이 아니라 철저히 수동적 축구였다. 한국 축구의 오랜 문제, 허리는 늘 무너졌다. 2선과 3선 사이 공간 관리 실패, 세컨드 볼 회수율 저저, 전방으로 볼이 연결되지 않는 고립 현상, 압박 타이밍이 제각각이라 쉽게 뚫림. 가나가 최정예도 아니었는데 이렇게 당한다는 건 이미 레벨 차가 나고 있다는 의미다. 중원에서 이겨야 경기를 잡는다. 하지만 우리는 경기를 잡히고 있었다. 그래서 팬들은 외쳤다. 허리가 무너지면 모든 게 무너진다. 홍명보 감독은 이 중원 문제를 아직 해결하지 못했다. 아니, 해결할 방법도 준비되어 있지 않아 보였다. 무실점이라고 좋아할 이유가 없다. 그냥 실점 운이 따랐던 경기였다. 라인 간격이 넓어가나 공격진에게 역습 공간 제공, 크로스 방어 실패로 2차례 골 내줄 뻔. 시종일관 숫자 맞추기에 급급한 수비, 전술적 거리 관리가 완전히 무너져 있었다. 수비는 단순히 막는 게 아니다. 팀 전체의 구조 속에서 위험을 미리 지우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는 위험을 직접 초대하고 있었다. 결론, 이 경기는 질문 하나를 남긴다. 무전술 논란이 왜 다시 터지는가? 지금 대표팀은 정체성이 없다. 어떤 팀인가? 무엇을 추구하는가? 어떤 방식으로 이길 것인가? 팬들은 경기장을 떠나며 입을 모아 이야기한다. 이 정도 경기력으로는 강팀 만나면 바로 무너진다. 불안은 현실이 되고 있다. 전술의 진화는 멈췄고 선수들의 능력만 소모되는 축구, 한국 축구는 역주행 중이다. 다음 흐름에서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질문은 분명하다. 그렇다면 해결은 무엇이고 홍명보 감독은 이 위기를 넘을 능력이 있는가? 이제 마지막으로 대표팀 시스템과 감독 리더십의 한계를 진단하며 당장 손대야 할 변화를 쓴다. 가나전이 남긴 것은 승리의 기쁨이 아니라 한국 축구가 어디로 가고 있는가에 대한 커다란 물음표였다. 한국은 지금 전술을 잃은 팀이다. 정체성이 없다, 추구하는 방향도 없다. 강팀을 상대하면 더 선명해질 단점들을 그저 덮어두고 있다. 이제 더 이상 결과 나왔으니 괜찮다라는 말은 면죄부가 되어선 안 된다. 우리가 원하는 건 단기적 승리가 아니라 지속 가능한 축구의 미래다. 홍명보 감독에게 던져진 질문. 한국 대표팀은 감독의 아이디어가 아닌 선수의 재능으로 굴러가고 있다. 이 구조는 오래가지 못한다. 감독은 말을 해야 한다. 메시지가 있어야 한다. 철학이 있어야 한다. 하지만 지금 선수들은 어떤 언어로 축구를 하고 있는가? 모두가 고개를 갸웃하고 있다. 홍명보 감독에게 묻는다. 10년 전과 무엇이 달라졌는가? 대표팀을 어디로 이끌겠다는 건가? 이 전술로 월드컵에서 누구를 이길 수 있는가? 대답해야 한다. 팬들에게, 선수들에게.
그리고 한국 축구 자체에게 이 모든 문제의 뿌리는 사람을 뽑는 시스템에 있다. 논쟁도 경쟁도 공개 검증도 없이 내정과 설득으로 모든 것을 끝내는 구조. 이런 방식은 선택이 아니라 책임 회피이다. 축구는 전술보다 조직이 먼저 바뀌어야 변한다. 지금 협회에는 개혁의 의지가 보이지 않는다. 그러니 팬들이 분노하는 것이다. 또 그렇게 시간 버티다, 또 그렇게 4년 날려먹을 거냐고. 질문은 끝났다. 이제는 선택의 시간이 왔다. 우리는 지금 미래를 향한 갈림길에 서 있다. 그대로 간다. 스타 선수에 기대며 운이 따라주길 바란다. 결과는 뻔하다. 또다시 고개 숙이고 돌아오게 될 것이다. 바꾼다. 전술, 시스템, 철학까지 한국 축구의 기준 자체를 한 단계 끌어올린다. 고통스러워도 그 길을 가야 한다. 팬들은 이미 답을 알고 있다. 그리고 목소리를 내고 있다. 지금이 아니면 또 듣는다. 한국 축구 바뀌어야 산다. 가나전 1대0 승리, 기록에는 남지만 역사에는 경고로 남을 그날을 기억해야 한다. 우리는 더 나아질 수 있다. 그러니 지금 당장 바꿔라. 지금이 바로 한국 축구가 깨어나야 할 순간이다.